신혜선의 학창시절 별명은 전지현이었다고 합니다. 해피투게더에서 유재석은 신혜선이 고등학교 때 전지현이라고 불렸다더라 라고 말했으며, 신혜선은 당시 치아 교정기를 낀 상태였고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혜선의 키는 대략 173cm이며 배우들 중에서는 키가 꽤 큰 편에 속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네티즌이 신혜선 배우님처럼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머니랑 언니랑은 머리 하나 차이가 나고 본인은 집에서 돌연변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할머니가 라면 먹어서 키가 큰 거라고 하며 라면 먹으면 면발처럼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라면을 엄청 좋아하게 됐다고 하죠. 참고로 신혜선은 키가 큰 게 콤플렉스였다고 하며 키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연예계에서 상당한 주당이라고 합니다. 해피투게더에서 조세호가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에 취할 때까지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날엔 한 병이 아쉽고 어느 날엔 두 병이 아쉽다 라고 말했으며, 컨디션 좋은 날엔 소주 몇 병까지 마셔봤냐 라는 질문엔 친구 4명에서 약한 소주로 40병까지 마셔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4명에서 40병을 마셨다는 거에 대해 놀랬고, 신혜선은 여자들끼리 술을 진탕 마셔보자 해서 갔었던 여행에서 진짜 파이터처럼 마셨고 한두 시간 만에 취했다 라고 말했으며, 유재석은 2시간 만에 취했으면 3분에 한 병씩 마셨던 꼴이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신혜선은 SNL 코리아 시즌2 첫 번째 호스트로 등장했습니다. 신동엽은 신혜선한테 시즌2 첫 번째 호스트인데 첫 번째 섭외가 왔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너무 설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했는데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지나도 안 끝났다, 여기는 진짜 지옥 같다고 말하며 SNL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혜선은 SNL 17이지만 30입니다 코너에서 신혜선은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잡입한 위장 경찰을 연기했는데요. 헤이마마 챌린지부터 유행어 배틀까지 MG 문화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모습으로 진짜 킹받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어쩔 저쩔 안물TV 안공TV 뇌절TV 지금 하나 쭉 개킹거 쭉 죽이고 싶쭉 이발놈아.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옷 입는 것까지 존뚝이라 개킹받네, 잘못하면 오글거릴 수 있는데 진짜 찰떡같이 소화하네, 진짜 킹받아, 신혜선 킹받게 연기 잘하네 등 보는 사람이 킹받는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쩔 TV를 안 쓴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드라마 가을 동화 속 원빈을 보고 팬이 된 후 연기자를 꿈꿨다고 합니다. 이후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연기 학원을 등록했고 연기 전공이 있는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연기자가 되는 걸 반대했다고 하며, 신혜선은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안방에 몰래 가져다 놨고 그걸 보신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일찌감치 연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신혜선은 2013년에 데뷔했지만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또한 관련 학과를 전공했지만 입문에 어려움을 겪어 자신의 프로필을 들고 수많은 소속사에 방문할 만큼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다고 하죠. 긴 무명 생활 끝에 신혜선은 학교 2013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오디션에 통과했지만 초반에는 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 방송이 끝난 적도 있었는데, 이에 신혜선은 솔직히 분량은 상관없었다, 제가 중심이 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설레서 잠이 안 왔고 빨리 촬영장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혜선은 과거 인터뷰에서 무명 시절 나에게 하고픈 말이 있냐 라는 질문에 이런 말하면 울 것 같다, 혜선아 고생했어, 빨리 운동 시작하고 더 열심히 살아 라고 울며기만 말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신혜선은 이종석이랑 강하늘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이종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후 강하늘이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이에 신혜선은 그 자리가 잭팟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몇 년 뒤 강하늘과는 드라마 엔젤 아이즈에서, 이종석과는 학교 2013 사회 찬미에서 재회하게 됐는데요. 이에 네티즌은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연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신혜선이 말하길 강하늘은 학생 때도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그녀는 예술고등학교 재학 당시 반에서 1, 2등을 하던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작은 배역부터 천천히 쌓아가며 자신만의 색깔로 승부하려는 개성파 조연이었습니다. 신혜선이 가장 눈에 띄었던 건 2015년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과 그녀는 예뻤다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오 나의 귀신님에서는 비극적인 사고로 휠체어에 앉게 된 비련의 여인 강은희 역을 종영 한 달 만에 그녀는 예뻤다 속 천반직축 캐릭터 한설의 역할을 소화해 극과 극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신혜선은 아이가 5세 주연으로 발탁되었으며 극중 순수한 연태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성훈과의 러브라인으로 시청자들의 큰 응원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후부터 신혜선은 비밀의 숲, 황급빛 내 인생, 30이지만 17입니다 등 2018 한 해만 해도 새 작품을 소화하고 장르를 가르지 않고 시청률을 올린다고 해서 당시 시청률의 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신에서는 촬영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껌을 많이 씹는다고 합니다. 껌을 많이 씹는 이유는 입이 잘 마르는 편이라 입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 껌을 씹는다고 말했으며 입이 촉촉한 상태여야 발음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짝다리를 짚는 습관도 있다고 하며 짝다리를 짚고 껌을 씹다 보니 이미지가 너무 불량해 보여 메이킹 필름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껌 대신 사탕으로 바꿔도 봤고 이비인후과에서 약까지 처방받아봤는데 그래도 최고는 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정우는 그래도 그건 매우 좋은 자세인 것 같다. 최대한 배우로서 잘하고 싶은 프로 정신 아니냐 라며 그녀를 격려해줬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혜선이 발음이 좋은 이유는 껌 때문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였죠. 신혜선은 대사 전달력 덕분에 별명으로 딕션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수습검사 양은수 역할을 맡아 어려운 법정 용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연기해낸 것이 몹시 인상적이었다고 하며 네티즌들은 감탄을 하였죠. 이에 신혜선은 칭찬해 주셔서 기분은 좋지만 배우가 발음이 좋다는 게 칭찬할 일인가 싶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혜선은 단하나의 사랑에서 발레 연기를 도전했는데요. 발레 전공이 아닌 터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추후 메이킹에서 밝힌 연습 시간만 해도 약 120일간 200시간 이상이었다고 하죠. 이에 신혜선은 발레에 학을 뗐다 다시 태어나도 못할 것 같다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혜선은 발레리나 역할을 맡으며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딱 하나 유지하는 게 있는데 바로 다리 찢기라고 합니다. 신혜선은 아는 형님에서 엄청난 유연성을 보여줬는데요. 당시 아는 형님 멤버들은 우리 다리 찢기 유연함은 이기기 힘들 거다. 우리는 트와이스도 이겼다 라고 말하며 민경훈과 신혜선은 가위바위보 다리 찢기 대결을 했습니다. 민경훈이랑 가위바위보에서 계속 찐 신혜선은 다리를 계속 찢었으며 신혜선이 찢은 다리를 보고 신혜선의 유연성에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혜선은 검사회전에서 영화계의 천연기념 입술이라 불리는 강동원과 키스씬을 촬영했는데요. 검사회전에서 키스씬은 원래 없던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생긴 장면이라 많이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그 당시 긴장이 됐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덤덤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강동원이 그때 했던 말 기억하냐는 질문에 그때 기억이 필름 끊긴 것처럼 안 난다. 난 그때 덤덤한 것 같았지만 사실 실신했었다 라고 말하며 그 당시 느낌을 말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강동원은 인터뷰에서 시나리오에 없던 키스씬을 신혜선과 말도 몇 마디 안 해보고 갑자기 키스씬을 했어야 했다 라고 말하며 신혜선님 드라마 클립 몇 개 봤는데 연기 되게 잘하신다. 키스한 사이라서 그런가 신혜선님 드라마가 잘 되니까 내 기분이 좋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녀는 한 예능에서 성훈이랑 강동원 중에 어떤 사람이랑 키스했을 때 더 좋았냐 라는 질문에 많은 고민의 끝에 성훈을 선택했습니다. 성훈과의 키스씬을 선택한 이유는 강동원 씨와의 키스씬도 좋았지만 설레는 느낌은 아니었다. 하지만 성훈 씨와 키스했을 때는 많이 설레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혜선은 배우가 되기 전의 꿈은 만화가였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원피스, 데스노트, 지브리 스튜디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몰입감이 있으면 어떤 만화든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신혜선이 대학 시절에는 밤을 새워 만화에 대한 토론을 나눌 정도로 좋아했다고 하며 어머니는 큰딸이 도어 애니메이션만 보니까 많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3D보단 2D 애니메이션을 더 좋아한다고 하며 예전에는 요즘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처음 들으면 자존심이 상했다. 바빠진 요즘에는 잘 챙겨보지 못해 열정이 사그라질까봐 걱정이다 라고 말하며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었죠. 여담으로 신에서는 만화 원피스 등장인물 남이라는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며 애니메이션에 대한 신혜선의 열정은 연기를 하면서도 큰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신혜선은 팬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영상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된 22살의 사연자의 고민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사연자는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자시구나.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은 완벽하게 안 하면 마음에 병이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한다. 22살이면 돌도 씹어먹을 나이다 라고 말하며 본인의 경험을 살린 팁을 주었는데요. 건강과 심신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저는 제가 하고 싶다는 일을 생각했을 때 정말 잠을 포기하며 열심히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신에서는 잠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싶다면 잠을 포기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하며 울컥했다고 합니다. 허성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많이 맡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성태의 모습을 험악하고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녀 감성을 가진 배우라고 합니다. 같은 오징어 게임 출연자 안호팜은 생긴 건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은 예쁜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연기 조언도 해주고 고민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허성태의 첫인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성태한테 붙여진 별명이 바로 허블리라고 하죠. 허블리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이름은 나주와 나만이라고 합니다. 나만이는 남한 산성에서 촬영할 때 데려온 유기묘라고 하며 나주 또한 나주 촬영장에서 만난 길냥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길 가다가 길냥이를 만나면 밥도 챙겨줄 만큼 고양이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며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와중에도 계속 고양이와 소통을 할 만큼 집사 역할도 야무지게 한다고 하죠.
허성태는 SNL 코리아 시즌2에서 허블리 TV 운영자로 출연했습니다. 허블리는 합방, 댄스 커버, 먹방, 카운팅 스타 커버, 스위트보이, 내가 사라져볼게, 게임 광고 패러디, 룩북, 사과 영상 등 각종 화제의 유튜버 영상을 패러디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였던 프리지아를 패러디하며 사과 영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영상에서는 블랙 슈트를 입고 사과문을 손에 쥐어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프라다 클러치는 짭이 맞다, 특 A급 레플리카 상품이라 티가 안 날 줄 알고 자랑한 저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며 허리 숙여 시청자들한테 사과하였고, 이후 왜 나한테만 기준이 이렇게 가혹한 건데, 나도 사람이라고 사람! 이라고 말하며 코트를 패러디하는 연기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밈 자체로도 웃긴데 저걸 살리는 능력도 대단함, 진짜 최선을 다하고 가셨구나 등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연기에 감탄했습니다. 허성태는 SNL에서 코카인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해 반전의 반전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코카인 댄스는 코카인 댄스 음악에 맞춰 섹시한 표정을 하고 추는 춤으로 현재 인기가 아주 많은 춤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왜 거부감이 안 들고 계속 보게 되냐, 킹밖에 또 춤은 왜 이렇게 잘 춰, 눈물 많은 형의 매운맛 반전 매력 등 중독성 있는 그의 춤을 보고 빠져들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허성태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러시아어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LG 해외 영업부서에서 러시아 시장 TV 영업을 담당했는데 훗날 인터뷰에서 영업 당시 모스크바 시내의 모든 호텔에 달린 LG TV는 제가 달았다고 말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는 대우 조선해양 기획조동실로 직장을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원으로 살다가 2011년 배우의 꿈을 위해 우연히 참가한 연기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자 첫 녹화가 끝난 후 과감하게 바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부인은 늦은 나이에 굉장히 무모할 수 있는 선택을 한 남편에게 돈은 내가 벌면 돼, 당신 꿈 찾아 라며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회사 근무 당시 허성태가 받았던 연봉은 2010년 기준 세전 7천만원 이상이었다고 하죠. 허성태는 과거 회사를 다닐 때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ARS로 연기 오디션 프로그램 기적의 오디션에 참가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35살의 나이에 우연한 기회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고, 열연을 펼친 그때 최종 탑5라는 성공적인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예상했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깨달은 그는 드러났던 보험을 전부 깨고 무작정 상경해 소속사도 없이 혼자 프로필을 돌리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 2012년 영화 단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해 수많은 작품에서 엑스트라나 단역으로 활동하며 연기 내공을 쌓아왔다고 하죠. 허성태는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한 번도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참고로 그가 단역으로 맡았던 작품만 대략 60개라고 합니다. 마침내 허성태는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에게 딱이 맞는 하일수 역할로 대중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딱이 맞는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허성태가 판단하길 딱이 맞는 장면을 넣으면 임팩트도 살고 극중 송강호 역할의 심리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허성태가 직접 감독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송강호를 3박 4일 동안 설득해 간신히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실제 촬영 때 총 8대의 풀파워 따기를 받았지만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고 하죠. 허성태가 오징어 게임에서 맡았던 덕수는 원래 최초 시나리오에 없던 캐릭터였지만 감독이 그게 긴장감을 살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후 허성태가 러시아어를 전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러시아 팬들이 그에게 DM으로 자신도 화장실로 데려가달라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참시에서 양세형이 허성태한테 오징어 게임 장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뭐예요? 라고 묻자 허성태는 망설임 없이 한민희와 덕수 패거리가 같이 모여있는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든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오징어 게임을 찍으면서 중간에 장염이 걸려 살이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당시 살이 빠져 잘생겼었다 라고 하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잘생겼었던 때라 해당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허성태는 매니저한테 죽돌이라고 불릴 만큼 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촬영이 있는 날에는 속이 편안해지는 죽을 먹는다고 하죠. 한 일화로 해가 지기 전에 찍어야 하는 장면이 있어 스태프들이 촬영 세팅을 하고 있는 도중 허성태는 배탈이나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해가 져버려 촬영을 못한 적이 있다 합니다. 허성태는 그날 스태프들한테 너무 미안해했으며 그날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촬영이 있는 날이나 촬영 현장에서는 죽을 먹어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허성태는 77년생으로 원빈과 소지섭이랑 동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권상우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다고 하죠. 한 일화로 허성태는 사임당이라는 드라마에 3회 정도 특별 출연을 했는데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도중 송승헌이 다가와 선배님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송승헌은 권상우랑 동갑으로 허성태보다 한 살 형이며 허성태는 그때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는 영림에서 허성태는 인상 때문에 겪은 일화를 풀었습니다. 허성태는 삭발을 하고 여러 작품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삭발을 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2층에 있어 볼일을 보고 내려오던 도중 올라오는 사람하고 마주쳤는데 마주친 사람이 허성태를 보고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허성태도 같이 놀랬다고 하죠. 허성태는 보기와 다르게 겁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육교를 건널 때도 무너질까봐 중간으로 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고소 공포증이 심해 높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내려오면 토를 할 만큼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수근이 높은데 촬영이 있는 다른 영화 섭외가 안 들어오면 어쩌라고 그러냐 라고 물었고 허성태는 계속 토하면서 찍을 자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허성태는 아저씨의 명장면을 감명 깊게 봐서 박희원과 원빈의 대치 장면을 모두 외워 전부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는 영림에서 보여줬던 아저씨의 원빈 성대모사는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줬는데요. 춤추게 맥히냐? 나 전당 판다.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이에 김희철은 TV 말고 라디오에서 하면 진짜 원빈형 같을 거다 라고 말하며 감탄했습니다. 언론사에 따르면 SNL 시즌1의 제작비는 대략 12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방송계 특성상 정확한 출연료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사에 의하면 SNL에 출연했던 호스트들의 대략적인 출연료는 1억 원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성태 배우 역시 회당 출연료가 무려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가 처음으로 배우로 데뷔해 받았던 출연료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실제로 허성태는 처음 배우 생활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붙었기에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줄 알았지만 그가 배우 초기에 받은 단역 출연료는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었었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회당 출연료를 받는 남자 배우들의 이름을 나열해보면 현빈, 김수현, 이정재 등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탑 배우들이 아니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출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능과 드라마 시장이 다르긴 하지만 30대 중반까지 직장인으로 살다 무명 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허성태 배우의 과거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현영의 본명을 주현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주현영의 본명은 김현영입니다. 주현영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는 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 본인 이름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자명소에서 10개 이상의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글동글한 외모와 어울리는 은유, 온유, 영유라는 예명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예명들이 본인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름은 현영으로 지키고 대신 성을 특이하게 만들자고 해서 소속사 대표가 주라는 성을 추천해줘 현영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현영이 본캐, 주기자가 부캐라고 하죠. 부캐인 주기자의 성격은 잘오고 싶은 의욕이랑 인정받고 싶은 의욕이 넘치는데 여러모로 모르는 것도 많아 긴장을 잘하는 어리숙한 사회초년생이라고 합니다. 이에 유세윤은 주현영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처음에는 진짜 긴장했나 착각했을 정도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주기자의 연기를 받아주는 안영민은 주기자가 주눅이 들어있어 다들 제가 윽박 지르는 줄 안다. 연기를 너무 몰입감이 넘치게 잘해 내가 욕을 엄청 먹었다 라고 말하며 비하인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주현영의 사회초년생 연기는 소름 돋을 정도의 디테일이랑 몰입감이 넘치는데요. 그녀의 사회초년생 연기를 짧게만 보자면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쨌든 성공적인 K-방역을 주도하는 정부의 지침이라는 거 일단 다시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SNL 코리아 인턴 기자 하이라이트에서 주현영 연기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연기, 최근 발표 저렇게 하고 온 사람으로서 웃을 수가 없다. 회사 신입이 PT 처음 할 때 그 느낌,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 주기자, 아니 주현영 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600만이 넘었으며 이비인후과 의사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주기자의 발성을 분석하는 영상도 등장했었습니다. 주현영은 SNL 오디션에서 일본 여가수가 한국 팬들에게 처음 불러주는 한국 노래를 불러주는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감동을 쏜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어느새 길어지. 해당 연기는 대학 시절 선배들을 웃기려고 했던 것들인데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SNL에서 주기자로 사회초년생 연기를 보여준 주현영은 SNL의 고정 출연자로 여러 반전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신의 성과 호흡을 맞춘 30이지만 17입니다 코너에서 주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또 다른 컨셉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최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그래, 이건 내가 진 거야. 킹정하는 부분. 이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이번 SNL의 최고를 뽑자면 주현영이다. 신의 선도 대박인데 주현영도 만만치 않다. 연기 진심 잘한다. SNL 주현영은 정말 신의 한 수다 등 주현영의 잼민이 연기에 많은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주현영은 SNL 술에 도른 여자들에서도 정은지와 또 다른 케미를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개그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자 시청자들은 앞으로 주현영의 미래가 기대된다는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주현영은 데뷔 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3소에 연기학원까지 다니고 있어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마트 시식 코너부터 식당 서빙도 해봤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했던 알바는 일식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일식 전문점에서는 술도 같이 팔다 보니 짓궂은 취객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트집으로 화를 내는 손님 때문에 테이블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때 주현영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현영은 평상시 상황극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상황이 오면 상속자들의 박신혜처럼 드라마 속 서러운 처지의 여주인공이 척 몰입하여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하자 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상황극을 했다고 하며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경험들이 연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죠. 주현영은 SNL 출연 이후 인턴 기자로 코미디언 이미지가 짙어졌지만 그녀는 전극 연기를 공부한 배우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 연예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도 했고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학생 콩쿠르 입상까지 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학생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때의 짜릿함에 연기에 눈을 떴다 라고 말하며 연기자로 꿈을 바꾸고 부모님 몰래 서울공연예술고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합니다. 주현영의 부모님은 연기자가 되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주현영의 아버지는 연예인을 하면 마음고생이 심하고 너무 힘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주현영은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부모님을 설득했던 건 7살 터울의 쌍둥이 언니들이었다고 합니다. 주현영의 언니들은 우린 못했지만 현영이는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꿈을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부모님은 요샌 유튜브 들어가면 절반이 우리 현영이다 니 덕분에 웃는다 라고 말하며 뿌듯해하셨다고 합니다. 대학교 연극과에 진학한 주현영은 학생 신분이던 2019년에 단편영화 내가 그리웠니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진흙탕 연애담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경험을 쌓고 전국 배우로 먼저 얼굴을 알리고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희극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희극 극단에 들어가고 싶기도 했고 가면극이나 슬랩스틱에도 관심이 많았다. 사람 웃기는 걸 좋아해 개그우먼 시험을 봐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정도로 진로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SNL 오디션 공고가 떠서 오디션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순서로 본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하죠. 사람에게는 다 다중의 인격이 있다. 사회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그 뒤에는 숨겨둔 진짜 속마음과 본능이 있다. 그걸 코미디에서 불편하지 않게 가감없이 드러내는 점이 좋다 라고 말하며 희극의 매력을 표현했습니다. 주 기자의 연기는 본인 경험에서 끌어온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주 기자를 연기하기 전 본인이 대학교 강의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살펴보았고 떨지 않고 말하려고 준비한 대본에 숨쉬는 구간, 여기선 살짝 웃기 등을 적으며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발표를 하면 내용이 산으로 가고 본인이 연기했던 주 기자처럼 엄청 떨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주 기자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죠. 이후 인터뷰에서 사회생활 선배로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 라는 질문에 주 기자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일에 두려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실수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주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지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프면 그냥 아픈 거다. 성장통이 있고 살다 보면 본인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현영은 여러 인터뷰에서 배우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했는데요. 저의 롤모델은 배우 염정아와 신하균 선배다. 작은 화면 안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정말 크고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다. 저도 그렇게 에너지를 내뿜는 배우가 되고 싶다. 연기하는 인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며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역할에 몰입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앞으로 배우로서 다양한 인물을 연기할 텐데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 주변의 친구 같은 꾸며진 모습이 아닌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 주기자를 만들기 위해 쏟아냈던 열정만큼 다음 작품에서도 정감 가는 캐릭터를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다. SNL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이루었으니 다음 시즌에선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방송 인터뷰 중 MC가 신동엽한테 안녕하세요 밥상의 신 마녀사냥 중 본인을 대표했던 프로는 어떤 거냐 라고 묻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대표 프로그램은 평생 동물농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국을 찾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신동엽은 학생한테 안녕 동물농장 아저씨야 하고 인사를 했는데 6학년 학생이 마녀사냥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했다고 하며 이에 신동엽은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신동엽의 색드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해 상대가 그 상황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신동엽은 방송에서 색드립의 비결을 이야기했는데요. 19금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하는데 저는 조금 더 용기가 있어서 방송에서 그걸 하는 것뿐이다. 누구나 사석에서는 날아다닌다 라고 말하며 조금 우회적으로 약간 은유적으로 질문할 때 목적어를 생략해야 한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신동엽은 색드립을 따로 연구하지는 않고 1991년 데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엽의 색드립을 몇 개만 살펴보자면 남편이 너무 말라서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성 사연에 살을 좀 찌웠으면 좋겠다라 그거 아픈 거야. 머리가 작아서 고민이라는 남성 사연에 머리가 작다고 다 작은 건 아닙니다. 토끼가 좀 힘이 없잖아요 라는 말에 토끼가 힘이 없다고요? 힘이 약하지 않고 되게 빨라요. 살 빼지 마요라는 가사에 가사가 섹시하다 특히 빼지 마요 이 부분이 이승철이랑 태연이랑 함께한 방송에서 그 당시 이승철은 데뷔 25주년 태연은 22살이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신동엽이 이승철 씨가 데뷔했을 당시 태연 씨는 아직 엄마 뱃속이 아니라 아빠 쪽에 있을 때네요. 마녀사냥에서 성시경이 남자 출연진에게 해외 여자 배우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라고 묻자 줄리아 로버츠요. 입 큰 여자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고 남자는 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에 신동엽은 지금 잘난 척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드립을 본 누리꾼들은 이걸 바로 알아들은 내가 싫다. 알아들어도 시원치 않다. 타락한 나를 발견하니 차라리 못 알아들은 게 나을 뻔했다. 그걸 또 곧바로 알아들은 성시경. 한 방송에서 이수근이 변태 연기에 노하우가 있냐 라고 묻자 세상에서 무슨 척하는 게 가장 힘들다. 부자인 척, 잘생긴 척, 아는 척 등등. 그래서 변태인 척 말고 진짜 변태가 되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변태 연기할 땐 어떤 생각을 하냐 라는 질문에 아니 뭐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며 그냥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신동엽은 나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 변태 연기가 안 어울리는데도 천연덕스럽게 하는 내 자신이. 신동엽의 19금 개그를 본 그의 가족들은 되게 마음 아파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본인하고 성향이 안 맞는 걸 다 아는데 돈 벌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고 합니다. 이에 MC는 아 진심같이 안 들린다 라고 말했으며 신동엽은 그럼 뭐 진심이 아니겠죠. 한 인터뷰에서 신동엽한테 유재석, 성시경, 유희열 중에 라이벌이 있냐 라고 묻자 어떻게 제가 감히 라고 말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MC는 그래도 이분들보다 이것만은 내가 확실하다 하면 뭐가 있냐 라는 질문에 난 근본이 착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이랑 색드립 세계관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희열입니다. 유희열은 신동엽의 초중고 1년 후배라고 합니다. 신동엽은 고등학생 때 방송반에서 활동을 했는데 유희열한테 방송반에 들어오라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신동엽은 유희열을 방송반으로 영입했던 이유를 유희열은 그 당시 되게 유명했다. 그렇게 빼어나게 잘생긴 게 아닌데 진명여 중에서 제일 예쁜 애랑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친구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에 영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희열은 고등학교 때부터 신동엽보다 훨씬 변태였다고 하며 내가 변태인 척하는 변태면 유희열은 리얼 변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이 연예 대상에서 뱉은 애드립은 평타 이상을 칠 만큼 매우 야무진 드립을 날리는데요. 그의 연예 대상 드립 몇 개만 살펴보자면 2017년 SBS 연기대상 오프닝 중 이보영이 신동엽한테 동물농장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에 신동엽이 본인 스스로가 인간보다 짐승에 가까운 것 같다 하면 언제든지 동물농장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연기상을 받은 김지미 배우가 수상 소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들, 삼촌, 이모부 모든 가족 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신동엽이 정말 착하네요. 수상 소감 중에 이모부까지 언급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신인 연기상을 수상한 양세종은 본인의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퇴장을 했는데요. 이에 신동엽이 진짜 받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저렇게까지 준비를 안 한 경우는 없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머리를 묶은 오연서에게 머리를 용원까지 끌어모아서 묶었어요. 진짜 잘 어울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이랑 이병헌은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합니다. 한 팬이 이병헌이 SNL에 출연한 이유가 궁금하다 라고 물었는데요. 이병헌은 무대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거절하려 했는데 신동엽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새벽까지 안 가더니 한 새벽 3시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병헌은 아 이건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신동엽이랑은 굉장히 친하고 오래됐고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색깔로 연기를 했던 사람이었기에 같이 호흡을 맞추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죠. 신동엽은 연예계에서 당구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당구를 정말 잘 친다고 합니다. 신동엽이 대학 시절 당구장에서 어른들과 당구 내기를 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며 당시 돈은 없는데 술은 먹고 싶을 때 신동엽은 당구 내기로 돈을 벌어와 술값을 계산했다고 하죠. 한 방송에서 신동엽은 점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선수급 실력이라고 하며 이상민은 연예인 당구 1위는 동엽이 형이다. 왼손으로만 400 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은 중학생 때 전화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친구들과 장난 전화를 하며 본인의 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들이 보는 월간 잡지가 있었는데 그 월간 잡지 편집부인 척 장난 전화를 걸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기혼 미혼에 대한 설문조사였다고 하죠. 추후 잡지사는 잡지맨 뒷장에 저희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니 독자분들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 신동엽은 그 글을 보고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라고 말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쁜 뜻은 없었다. 단지 성적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송구자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은 대학생 때 교수가 커피를 뽑아오라고 시켰는데 커피 자판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장난기가 발동한 신동엽은 대학 근처에 있는 다방에 전화해서 커피 배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강의 시간 도중 진짜 다방 커피 아가씨가 강의실 문을 두들기며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신동엽은 교수님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고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미친듯이 웃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동엽은 진지하게 퇴학당할 뻔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교수 성격은 1초만 늦어도 지각 처리해버리는 칼같은 성격이었다고 하죠. 신동엽은 서울예대에서 연극을 전공했으며 원래 꿈은 연기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그맨을 선택한 이유는 연기를 해서 크게 성공할 자신이 없었다고 하며 개그에서 새로운 재능을 알아냈고 개그맨으로 성공하겠다는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그맨은 이봉원, 최양락, 심영래였고 이 세 명 사이에 있으면 외모도 먹힐 것 같고 젊기도 해서 개그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신동엽은 그 당시 잘생긴 개그맨 1호로 불렸습니다. 신동엽은 19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레일맨이라는 코미디 프로에서 안녕하시렵니까? 라는 인사말로 유명해졌고 해당 인사말은 유행어가 되어 당시 사람들의 인사말이 되었었죠. 이후 신동엽은 청춘 드라마 남자셋 여자셋의 개그맨 최초로 연기에 입문했고 예능 프로그램 러브하우스, 쟁반 노래자랑 등 맡은 프로그램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장장한 연예인을 제치고 제1회 K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동엽은 엔터와 신발 사업을 했지만 둘 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당시 신동엽은 사업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하죠. 신동엽은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하차까지 하면서 사업에 집중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대략 80억이라는 빚이 생기고 월 이자 2천만 원에 부채에 허덕였다고 하죠. 이때 신동엽은 믿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며 공인이다 보니 많은 책임이 쏟아졌고 방송을 하며 웃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송 쉬는 시간마다 전화가 오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신동엽은 그 당시를 금괴가 있는 줄 알고 땅을 팠지만 있는 건 쓰레기뿐이었다 라고 말하며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업 실패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었던 건 바로 유재석과 김용만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동엽은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정말 열심히 방송활동을 했고 현재는 빚을 많이 갚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신동엽은 내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다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 진짜 내 편을 발견했을 때 따뜻함을 받았고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PD들과 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죠. 당시 선혜윤 PD는 MBC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종종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동엽은 독신주의자였으며 선혜윤 PD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술김에 전화를 해서 그녀의 마음을 확인해볼 만큼 그녀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PD들의 결혼 소식에 신동엽은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한번 만나보기라도 할걸 이라며 후회했었다고 하죠. 이후 신동엽은 그녀한테 마음을 전했고 방송국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비밀 연애를 하며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늘 정답을 찾으려 하는데 인생에 정답은 없다. 선택만 있으며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게 가까운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 험담을 했을 때 상대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다 돌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의 눈빛과 표정으로 내 행복을 결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다만 행복하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며 자기가 원하는 걸 반으로 줄이고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 한다.